네, 안녕하세요. 개미들의 잡다한 주식 이야기입니다. 금일은 개별 종목을 다루는 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양 시장 모두 폭삭 내려앉았고요. 바닥은 뚫렸습니다, 이미. 지금 현재 가장 궁금한 부분이 보유 종목 또는 예수금이 있으신 분들은 매수 타이밍을 언제 잡아야 될지 고민이실 거예요. 그리고 보유 종목을 어떻게 대응하는지 어떤 때보다 지금은 전략이 중요해 보입니다. 지난해 8월 이후 매도 사이드카가 양시장 발동됐습니다. 오늘 장 시작부터 장 끝날 때까지 제가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가 욕인 것 같아요. 정말 욕이라고는 모르고 살았는데 금일은 저도 모르게 욕이 나오더라고요. 5%대 폭락 나오면서 환율도 급등을 했습니다. 시장 얘기 말고는 오늘 특별히 할 얘기 없는데 잠시 뒤에 제가 항상 커버하고 있는 종목들 차트도 한번 보고 올게요. 뉴욕 증시는 이틀간 9,600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금일 하루 만에 130조가 증발을 했어요. 더 두려운 건 이제 마진콜, 반대 매매의 두려움이죠. 최근 저는 개미 투자자들이 굉장히 스마트해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마진콜이 되기 전에 반대 매매 회피 물량이 나올 걸로 보이고요. 만약 나라도 내일 지수가 한 번 더 무너진다면 수요일 장 초반 반대 매매는 불가피해 보이고요. 미국 시간으로 9일이죠. 관세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인 목요일 날은 기술적 반등이 나올 확률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관세 정책을 고수할 경우 1987년, 2008년 같은 붕괴 사태가 올 수 있다 경고하고 있어요. 월가에서도요. 지금 뭐 트럼프 반대 시위도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열리고 있고요. 뭐 적대국 중국에 대한 광세는 저희도 다 이해하고 인정하잖아요. 근데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 경제 정말 핵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는지 어차피 트럼프는 이번이 마지막 대통령이에요. 근데 공화당 입장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 게 공화당은 어차피 계속 해 먹어야 되잖아요. 트럼프의 이런 미친 독주를 방관하지는 않을 거다. 근데 금융시장 불안해도 파월은 뭐 당장 조치 없다고 이야기가 없는 걸 보니 트럼프 눈치를 계속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국내 시장은 외국인들 역대급 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불안한 부분은 지금 미 선물 지수도 그냥 나스닥 선물 지수도 지금 3.7% 하락 중인데 그나마 저희 장 끝나기 전에는 5%까지 하락해서 지금 하락폭을 조금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글로벌 증시도 비명을 질렀거든요. 차트 한번 천천히 보면서 얘기 좀 해볼게요. 오늘 재밌는 차트들이 굉장히 많다. 코스닥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5.25% 빠졌어요. 여기 보시면 양 시장 모두 급격하게 빠진 게 눈에 보이실 텐데 코스피는 5.5, 코스닥은 5.2. 그래도 12월 9일 저점을 아직 코스닥은 깨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코스닥이 더 불안한 이유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미 12월 9일 저점을 깨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작년 8월 올이죠. 블랙 먼데이도 이렇게 깨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오히려 하방 지지 여력이 더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고요. 코스피나 코스닥보다 지금 가장 큰 우려는 바로 미국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정말 미친 듯이 빠지고 있어요. 근데 나스닥도 지난해 8월 하락분을 살짝 메꾸고 왔거든요. 여기 보시면 15,711을 지금 살짝 뚫고 내려왔습니다. 더 빠질 위험이 저는 더 높다고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 하방 바닥이 다져지지 않는 상태에서 어디가 바닥일지 굉장히 좀 의문스러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단 수요일 종가가 아니면 목요일 시초가가 베팅할 수 있는 타이밍인데
저는 수요일부터 일단은 탈출을 위해서 기술적 반등을 노리시는 것 같으면 화요일 종가부터 수요일 분할로 물을 한번 타서 빠져나오는 거,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빠져나오는 걸 좀 권해드리고요. 시장이 지금 모든 수급은 거의 정치 테마, 인맥과 정책주로 쏠려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어요. 한 달 전부터 조기 대선주 잡자 그렇게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금일도 일자리, 한동훈, 홍준표, 세종시, 김문수, 교육 이재명 이렇게 무상교육, 키즈, 저출산 다 정책, 인맥 관련 종목들로 급등이 나왔어요. 이제 대선이 2달 채 남지 않았습니다. 6월 3일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 정상적인 대선이면 대선 한 달 반에서 한 2달 전이 고점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딱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대선 한 일주일, 2주 전까지는 이 조기 대선 관련 테마로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다. 어느 정도 눌러주면 아래에서 받쳐놓는 매매가 지금 현재 계좌를 가장 살찌울 수 있는 테마라고 보고 있고요. 만에 하나라도 나는 조기 대선이나 정치 테마주는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관세에서 조금 비껴나간 종목들, 사실 저는 지금 PR만 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역대급 저평가 과매도 구간이라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도 그렇고 공매도의 타켓이 좀 강하지 않은 종목들은 지금 분할 매수하는 것, 특히 1분기, 2분기 올해 실적이 좀 괜찮아질 종목들은 지금부터 분할 매수하는 거 전혀 나쁘지 않은 타이밍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긍정적인 시그널이 그래도 빠르면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 트럼프가 관세 전쟁에 대해서 조금은 누그러진, 그동안 좀 블러핑이 강했다면 누그러진 스탠스를 좀 취할 것이다 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데, 정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르잖아요. 트럼프가 관기가 어느 정도까지일지는 계산이 잘 안 서요. 왜냐면 코로나 전에 저는 2018년, 2019년 트럼프 때 주식 매매를 했었거든요. 이 정도면 관세 어느 정도 하겠지, 괜찮겠지 하다가 그게 코로나 전까지 계속 이어졌었거든요. 트럼프의 관기는 그때 끝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더 도끼를 4년 동안 품고 왔는데 어느 정도까지 관기가 이루어질지는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싼데 불안하다. 지금 시장은 이렇죠. 단기적인 스탠스는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내일 종가 그리고 수요일 종가까지 분할 매수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수요일 저희는 장 초반에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올 수 있어서 저는 수요일 시초를 제 개인적으로는 타이밍을 지금 잡고 있거든요. 수요일 시초, 목요일 시초 이렇게 2번이요. 그 타이밍대로 저는 매매를 할 생각입니다. 물론 매매는 당연히 이제 정책주 중에서도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는 종목들.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대명에너지 종목 한번 언급을 드렸었어요.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관련 이제 해상 풍력, 그 다음에 육상 풍력 관련 테마인데 제가 12,000원에서 11,000원대 요 타점을 한번 노려보자 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던 종목입니다. 요 12,000원 요 타점이요. 저는 아직까지 타점은 유효해요. 요 타점이면 부담은 없다. 12,000원 이하에서 11,000원 사이 요 구간에서는 큰 이견 없습니다. 분할로 진입하셔도 좋고, 괜찮은 타점은 제가 사인도 한번 드릴 생각인데 12,000원에서 11,000원 살짝 눌러주면 분할 매수는 유효하고요. 장투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차피 지금 어대명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민주당 쪽에서 누가 되든 재생에너지 쪽에 민주당 공약이었어요. 작년에 힘을 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명에너지는 장기 투자도 괜찮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포스코 퓨처엠이나 코스모 신소재 2차전지 테마잖아요. 바닥을 뚫고 전일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오다가 다시 전일 상승부를 고스란히 반납했습니다. 아직까지 4월 3일 저점을 뚫고 내려가지는 않았는데 수요일 종가까지 이 구간
4월 3일 종가인 포스코 퓨처엠은 10만 8천 원만 지지를 좀 해준다면 저는 이 구간까지는 좀 지켜보자. 반등이 데드캣 바운스가 만약에 눌란다고 하더라도 이렇게는 한번 나올 거다. 여기를 뚫고 올라간다는 얘기는 못 드릴 것 같아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 라인 61선 라인까지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포스코 계열사라는 든든한 백이 있지만 코스모 신소재는 백이 없다 보니까 어디가 바닥인지 가늠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주가를 누르고 있습니다. 다행히 똑같이 4월 3일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지만 금일 9% 가까운 하락이 나오면서 35,250원이죠. 150원 부근까지 근접을 했어요. 여기를 만약에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아래쪽은 저는 여기 구간이 바닥일 거라고 봤거든요. 여기가 지하실 구간이에요. 지하실을 어차피 지하를 뚫고 내려갔다 보니까 땅굴을 어디까지 팔지 가늠이 안 됩니다. 제가 2차전지 종목들을 지금 저평가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려서 바닥은 맞는데 저평가는 아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그러니까 가치 측면에서 싸다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지금 전체 2차전지 모두 마찬가지예요. 그냥 기술적 관점에서 과대 낙폭 구간이다, 과매도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도 결코 싸다고 얘기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정말 긴 호흡, 장기 투자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도 내년에는 캐즘이 종료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요. 근데 그게 내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쪽으로 지금 살짝 기울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주가는 한 6, 7개월 정도 선반영 받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올해 연말 정도는 돼야, 그러니까 올 연말 정도는 돼야 2차 전지가 좀 기지개를 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만큼 2차 전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너무 비중이 크다면 반등 시 비중을 축소하실 필요는 있다고 봐요. 지금 당장 저는 수급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기 대선 쪽으로 쏠려 있고요. 대선 끝난다고 하더라도 8월 말일까지는 이 정책 플러스 지금 가치에 비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리고 올 상반기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섹터, 반도체나 로봇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조선 방사는 눌림 때는 항상 기회가 될 수 있고, 전력 에너지도 항상 마음속, 그러니까 내 계좌에 하나 정도는 품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라든지 관세의 무풍 지역인 뭐 화장품이나 최근에 뭐 폭삭소가수다 인기로 엔터주 종목들도 살아나고 있잖아요.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투자자분들 보면 바이오 쪽 아니면 2차 전지 쪽으로 많이 쏠림이 있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쏠림은 항상 위험하다라고 언급드리고 싶고요. 금양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정지가 된 지 2주 정도인데 가장 제가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11일 전에 이의신청서를 내야 될 것이고 지난주 금요일 날 의미 있는 공시는 이게 전부였어요. 대량 상황 보고서. 이게 뭐냐면 지금 그 유광지 회장과 주요 이제 가족들 그리고 자회사 지분이 요 정도 되거든요. 1,600만 주 정도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압류가 들어갔어요. 800만 주가 부산 진구청에 압류가 됐습니다. 왜? 세금을 내지 못했거든요. 지방세 징수를 위한 압류 결정이 됐다. 악재죠. 근데 어차피 뭐 정지가 돼 있다 보니까 제가 급한 뉴스가 아니라 주말에 따로 영상을 올려드리지는 않았는데 관련 뉴스도 오늘 뭐 나온 게 있더라고요. 금양 관련해서. 여기 29억 체납에 795억 주식 압류된 유광지 회장,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내용은 별로 읽어볼 필요 없어요. 아까 800억 가까운 부산 진구청이 압류됐다. 그리고 BNK 금융, 부산은행 쪽인데 굉장히 부실 대출 가능성, 금양이라든지 이제 부산의 기업들 대출을 지금 거의 뭐 못 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일각이라고 안 할게요.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짓말 늘어놓는 유튜브들은 정부에서 지원 간다, 부산시에서 지원 간다, 해외에서 자금 투자한다고 하는데 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자금 조달의 가능성이 갈수록 희박해지는 가운데 저는 이제 기업 회생이나 위크아웃 쪽으로 돌릴 거라는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위크아웃 관련해서 영상을 만들어는 놨는데 오픈 시기가 11일, 저는 이 신청하고 난 다음에 올리는 게 더 주주님들 공감을 좀 많이 형성될 것 같아서 아직 영상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오늘 10% 가까운 하락을 보였습니다. 와우, 22,700원에서 21,700원 사이 이 라인이 저는 신규나 물타기 타점이라고 봤었는데 뚫고 내려가 버렸어요. 개별적인 종목, 그러니까 오늘 5% 10% 빠진 종목들이 개별적인 악재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관세와 거기에 따른 공매도 콜라보레이션인데 이 16,000원, 17,000원 구간 최근 저점을 찍고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여기까지 내려간다는 건 저는 생각을 못할 것 같아요. 어차피 4월 달에서 늦어도 5월 초까지는 체코 본계약이라는 이슈, 그리고 SMR, 관세에 대해서 조선이나 SMR은 미국과 협상에 대한 중요한 또 카드가 될 수 있는 만큼 두산 에너빌리티, 특히 제가 강조드리는 전력이 국력이다. 여기까지는 내려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여기 1차 매수를 했다면 2차 매수 구간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저는 18,700원 위에서 뚫고 내려가지만 않는다면 이 라인이면 2차 매수 한번 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여기 무너진 24,500원에서 25,000원 부근까지는 다시 올려줄 거라고 생각하고 2만원 이하에서는 20% 이상은 먹고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추가적으로 눌림시는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것 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대한전선 마찬가지고요. 대한전선도 만원 구간 위태위태하게 지금 빠지고 있는데 대한전선은 근데 한 가지 제가 영상에서 주요 리스크 LS와의 소송건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부분도 저는 주가를 10,000원 뚫고 내려갈 정도의 과한 악재냐, 아직까지 뭐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다 보니까 긴 싸움이 될 거거든요. 추가적인 하락은 일단은 제한적일 걸로 봅니다. 10,000원만 지켜주면 된다. 대한전선도 10,000원 지키는 거 보고 물을 한번 타거나 10,000원 정도 이하면 저는 신규 매수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자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여러 종목이 있겠지만 천천히 영상 올려드릴 거고요. 오늘은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이 비명을 지르고도 남을 시장이에요. 힘든 시장입니다. 대형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사실 지금은 대형보단 멘탈을 더 다 잡는 게 중요해 보여요. 멘탈이 흔들고 여기서 패닉셀이라고 하잖아요. 투매가 나온다면 더 이제 미끄러질 수 있는 부분이라 투자자분들은 멘탈을 다 잡고 지금 현재 구간이 싸지만 불확실성이 크다. 이 정도까지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